수학2 기말고사 내신 대비 필수 개념을 설명해주는 동영상입니다. 수학2 시험을 볼 때 보통은 뭐 학교마다 다르지만 보통 이 정도가 수학 시험 범위예요. 기말고사 범위. 접선의 방정식, 롤의 정리, 함수 증가 감소, 극대극소, 최대최소 이런 것들이 수학 시험의 범위인데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서 느끼는 게 이 내용을 몰라서 수학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사전 지식 고등학교 1학년 과정 혹은 그 수학 원과정을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것만 계속 연습하는 게 아니라 이 사전 지식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전 지식도 충분히 연습을 해야 하고, 제가 원하는 건 이 여기 있는 내용들을 그냥 막힘없이 쭈쭈쭉 적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연습을 해야 돼요. 3차 방정식 근과 계수 관계가 뭐지? 그냥 바로 적어야 돼.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가 뭐지? 이런 거 바로 적어야 돼요. 최대 최소의 정리 바로 적을 수 있어야 하고, 사이값 정리 바로 적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도 다 마찬가지죠. 함수 증가 감소는 어떻게 판정하지? 함수의 극대극소는 어떻게 구하지? 이런 것도 그냥 바로바로 적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어야 여기에 있는 문제들을 능숙하고 쉽게 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 동영상에 재생 목록도 넣어놨어요. 재생 목록에 여기에 설명하지 않은 동영상도 많이 있으니까 재생 목록에 있는 동영상도 참고를 해보시고, 중요한 동영상은 제가 링크도 걸어 놓을게요. 밑에다가. 자, 이 얘기부터 시작하죠. 1차 함수, 1차 함수의 기울기 x절편, y절편. 이거 몰라서 학생들이 미분 문제를 못 풀어요. 접선의 방정식 구해야 할 일이 생기죠. 접선의 방정식을 못 구해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이 1차 함수 몰라서 접선의 방정식 못 구하는 일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접선의 방정식이 나 시험 범위 아닌데, 나는 이 밑에만 시험 범위인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넓이 구할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할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 구할 줄 알아야 돼요.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 이런 거 할 때도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접선의 방정식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접선의 방정식. 그리고 2차 함수 꼭지점 x절편, y절편. 이거 몰라서 여기 있는 문제 못 푸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운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 그거 몰라가지고 여기에 있는 문제, 뭐 함수 증가 감소, 극대극소, 최대최소 이런 문제 못 푸는 경우가 많으니까 알아둬야 하고, 그리고 3차 방정식 풀 줄 알아야 하고,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도 알아야 돼요. 당연히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도 알아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고, 뭐 제가 적지는 않았지만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내분점, 외분점, 원의 방정식,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런 것도 알아두면 여기 있는 문제 풀 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학 1에서 배우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시그마의 성질도 알아둬야 돼요. 등차 수열 일반항 구하는 방법, 등차 수열의 합 구하는 방법, 등비 수열 일반항 구하는 방법, 등비 수열 합 구하는 방법, 그리고 시그마의 성질들. 이런 거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여기 미분이나 적분 문제를 풀 때 시그마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미분 적분 문제를 풀 때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해야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부분 분수 분해를 할 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쪽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지금 제가 말한 뭐 등차 수열의 일반항 합, 뭐 등비 수열의 일반항 합, 시그마의 성질, 부분 분수 분해 이런 걸 못해서 미분 단원이나 적분 단원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학2 내용이죠. 함수의 연속의 정의. 당연히 극한, 이 앞단원, 함수의 극한 단원은 당연히 알아야 돼요. 제가 적지는 않았지만, 함수의 극한, 그리고 함수의 극한의 성질, 그리고 뭐, 샌드위치 정리,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함수의 연속의 정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연속함수의 정리. 연속함수는 최대 최소의 정리와 사이값 정리가 있는데 이 내용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분 단원 들어가면 평균 변화율의 정의 알아야 하고, 미분 계수의 정의 알아야 돼요. 이쪽에서 뭔가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할 때 평균 변화율의 정의 이용해서 식변형하고 미분 계수의 정의 이용해서 식변형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단원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의 정의, 미분 계수의 정의 알아야 돼요. 제가 학생들한테 문제 풀어줄 때, 야, 이건 미분 계수의 정의 이용하면 돼. 그럼, 미분 계수의 정의 막 이래. 미분 계수의 정의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미분 다이어그램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책에는 미분 다이어그램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동영상 중에 밑에 링크 걸어 놓을게요. 제 동영상 중에 미분 다이어그램이라는 동영상이 있는데 그 동영상을 반드시 보기를 권합니다. 반드시 보세요. 그 동영상을 봐야 미분계수, 도함수, 이 헷갈한 이 세 가지 개념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걸 알아야 내가 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미분을 하는지, 내가 왜 극대극소를 구할 때 미분을 하는지, 최대차수를 구할 때 왜 미분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미분 다이어그램은 반드시 보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도함수의 정의, 그리고 미분법, 뭐 여러 가지 미분법이 있죠. 그 중에 고배 미분법 쓰니까 알아둬야 하고, 그리고 합성함수의 미분법은 미적분 과정이에요. 미적분 과정에서 합성함수 미분법이 나오지만 여기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래서 수학을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은 합성함수 미분법도 알기를 권하고, 그리고 이쪽 함수에 뭐 도함수 나오고 접선의 방정식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할 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이거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 알아두기를 권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로 기말고사 시험 범위인데, 학교마다 달라요. 뭐 여기서부터 시험 범위 있는 학교도 있고 여기서부터 시험 범위 있는 학교도 있지만, 뭐 여기서부터 설명을 할게요.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전형적인 방법을 알아야 돼요. 전형적인 세 가지 사례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사례에 대해서 전형적인 대처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프 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냐. 그거는 요 내용 1차함수랑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알아야 되고, 접선의 기울기가 제시됐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냐, 그래프 밖의 점이 제시됐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냐, 이 전형적인 세 가지 사례에 대해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알아야 하고, 추가로 법선의 방정식, 법선, 그래프 위에 접선에 수직이면서 접점을 지나는 요 선을 법선이라고 하는데, 법선의 방정식도 구할 줄 알면 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분을 배웠으면 접선의 방정식 구할 줄 알면 롤의 정리, 그리고 평균값 정리,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 알아야 되고, 이거는 직관적인 의미도 알고 있어야 되고, 손으로 적을 수 있을 정도로,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손으로 적을 수 있을 정도로도 충분히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균값 정리의 직접적인 따름 정리가 이거죠. 두 함수의 도함수가 같으면 두 함수는 상수만큼 차이 난다. 두 함수의 도함수가 같으면 두 함수는 상수만큼 차이 난다가 이게 평균값 정리의 직접적인 따름 정리인데, 요 사실도 나중에 부정적분할 때 사용되는 정리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함수의 증가함수, 함수의 극대극소, 함수의 최대최소,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 이거는 그냥 극대극소만 구할 줄 알면 해결돼요. 극대극소만 구할 줄 알면. 이게 다 극대극소 구할 줄 알고 그래프 그릴 줄 알면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극대극소 구해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되고, 이거 할 때 뭐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거나, 그리고 3차 방정식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할 때도 나머지 정리나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 그리고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뭐 이런 거 다룰 줄 알아야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미분 배운 애들한테. 이 방정식 fx는 0, 이 방정식의 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방정식의 실근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들이 대답을 못해요. x절편을 의미해요. x절편을 의미하고, 이 방정식의 이 방정식의 실근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대답을 못해요. 극대극소, 극점 후보를 구할 때 사용됩니다. 후보라는 단어는 책에 없는 단어고 제가 그냥 만든 단어예요. 이 방정식을 풀어서 극대극소를 구해요. 그리고 수학2에서 나오진 않지만 저는 수학2에서 요걸 가르쳐줘요. 이건 미적분 과정인데, 두 번 미분해서 0 됐네. 이 방정식의 이 방정식의 실근이 의미하는 게 뭐냐? 변곡점 후보. 이 방정식을 풀어서 변곡점을 구하죠. 왜냐면 왜 변곡점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냐면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이기 때문에 변곡점이라는 용어를 알아두면 3차 함수 그래프 그리고 이런 거 문제 풀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건 원래 미적분 과정이고 수학2 과정은 아니지만 저는 이것까지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엄청 강조합니다. 자동화 프로세스가 돼야 돼. 극대국소 구하라고 이방정식 풀어. 극대국소 구하라고 이방정식 풀어. X절편 구하라고 이방정식 풀어. 변곡점 구하라고 이방정식 풀어. 이게 아무 고민 없이 자동화 프로세스가 돼야 하는데, 문제를 읽다가 내가 극대국소 구해야 할 일이 생겼네. 그럼 이방정식 푸는 거야. 문제를 읽다가 내가 변곡점 구해야 할 일이 생겼네. 그럼 이방정식을 푸는 거죠. 문제를 읽다가 내가 X절편 구해야 할 일이 생겼네. 그럼 이방정식을 푸는 거야. 이게 자동화 프로세스가 될 때까지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야, 극대국소 어떻게 구해? 그럼 애들이 대답을 못해. 어떻게 했더라? 이게 그냥 바로 안 나와. 문제를 풀다가 X절편을 구할 일이 생기는데, 야, X절편 어떻게 구하니? 그러면 X절편 어떻게 구하더라? 이게 자동으로 대답이 안 나와요. 이게 자동으로 대답이 나올 때까지 이거를 충분히 연습해야 합니다. 그게 되어 있으면 이 단원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이 함수의 증가감소, 함수의 극대극소, 함수의 최대최소,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 이 단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속도와 가속도는 그 이전 단원은 가로축이 x축이고 세로축이 y축인 함수를 다루고 그래프를 그려요. y는 fx라는 함수. 근데 속도와 가속도 단원은 가로축이 t축, 가로축이 시간축이고 세로축이 x축인 함수를 다뤄요. x는 ft. 이런 함수를 다뤄요. 그래서 어차피 평균 속도는 평균 변화율과 똑같고, 순간 속도는 순간 가속도와 똑같다. 순간 변화율과 똑같다. 순간 속도는 순간 변화율, 즉 미분계수하고 똑같다. 이 사실을 알면 그냥 속도 가속도 단원은 그냥 거저주는 단원이에요. 별거 없어요. 근데 이 평균 속도가 순간 변화율과 똑같고, 평균 속도가 평균 변화율과 똑같고, 순간 속도가 순간 변화율과 똑같다는 사실을 모르면 이 단원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그리고 이건 역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와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속도와 가속도 단원은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속도와 가속도 단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적분 다이어그램. 제가 아까 미분 다이어그램 동영상이 있다고 그랬죠? 적분 다이어그램도 그냥 내가 하는 말이에요. 책에는 없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것도 제가 동영상 촬영했는데, 이 적분 다이어그램도 반드시 보기를 권합니다. 적분 다이어그램을 알고 있어야 정적분, 부정적분, 원시함수, 이런 용어들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고, 내가 왜 넓이를 구하는데 적분하지?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어요. 미분 다이어그램을 알아야 내가 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미분하지? 내가 왜 극대극소를 구하는데 미분하지? 이런 걸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적분 다이어그램도 그런 내용, 이걸 알아야 내가 왜 이 상황에서 적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적분 다이어그램을 보이는 걸 반드시 권하고, 그리고 저는 부정적분보다 정적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정적분의 정의, 정적분의 성질 알아야 하고, 부정적분도 부정적분의 정의, 부정적분의 성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그냥 능숙하도록, 굉장히 능숙하게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의 기본 정리. 미적분의 기본 정리는 이거예요. 인티그럴 a에서 x까지 ft dt, 이것을 미분을 하면, 이것을 x로 미분하면 fx가 나온다. 이 등식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예요. 근데 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몰라가지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이런 문제를 학생들이 엄청 어려워하는데,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알아야 그런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도 제가 동영상을 따로 촬영해놨기 때문에 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도 반드시 숙지하기를 권합니다.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이런 문제를 잘 풀어요. 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 잘 모르면 그런 문제 잘 못 풀어요. 그리고 넓이와 적분. 정분 다이어그램 알고 정적분을 알면 넓이와 적분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역시 학생들은 넓이와 적분을 많이 어려워하고, 부피와 적분은 수학 과정은 아니고 미적분 과정인데, 부피와 적분을 알면 넓이와 적분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알면 되고, 그리고 속도와 거리. 여기는 속도와 가속도고 여기는 속도와 거리죠. 속도와 거리도 적분에 관련된 건데, 이거 역시 단원이 속도와 거리는 가로축이 t축이에요. 여기 속도와 가속도처럼 가로축이 t축이고 세로축이 x축입니다.
속도와 가속도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됩니다. 정확하게는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의 차가 나와요. 가속도를 적분하면,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가속도를 정적분하면 속도의 차가 나와요. 그리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옵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의 차가 나와요.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속도를 정적분하면 위치의 차가 나와요. 그러니까 속도와 거리, 속도와 가속도는 그냥 위치 비분하면 속도 나오네, 속도 비분하면 가속도 나오네, 가속도를 정적분하면 속도의 차가 나오네, 속도를 정적분하면 위치의 차가 나오네. 이 정도를 알면 이 속도와 가속도 문제하고 속도와 거리 문제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고 속도와 가속도 단원, 문제 풀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속도와 가속도 단원에서 이거 이 가로등 밑에 사람이 걸어갔을 때 뭐 그림자의 속도를 구하라, 이거 내신 단골 문제죠. 이 문제를 학생들이 왜 못 푸냐면 도형을 몰라서 못 풀어. 삼각형의 닮음 이런 거 못 찾아서 못 풀어요. 속도와 가속도 단원에서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원볼 모양의 그릇에 물을 담았을 때 뭐 무슨 변화율을 구하라, 뭐냐, 이렇게 호수에 돌을 던졌는데 돌이 이렇게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구형 풍선에 바람을 넣었는데 이 구의 건널비의 변화율을 구하라,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 이런 문제 있잖아요. 학생들이 이거 원뿔 부피 못 구해가지고 닮음 이용 못 해가지고 식을 못 세워. 구의 건널비 못 구하고 구의 부피를 못 구해서 식을 못 세워요. 그러니까 속도, 가속도 단어는 도형에 관련된 걸 알면 그냥 뭐 금방 식 세워서 뚜두둑 풀 수 있는데, 이 도형에 관련된 걸 모르니까 문제를 못 풀어요. 이 넓이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래프 그려서 그냥 넓이 구하면 되는데 그런 지식이 부족해서 넓이를 못 구해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단어는 이걸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라 이걸 풀기 위한 배경 지식을 몰라서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수학2가 어렵다면 배경 지식을 쌓는 데 집중해 주길 바라요. 자, 내용 마무리할게요. 이쪽 부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프예요. 제가 수학 상하 가르칠 때도 학생들한테 그래프 엄청 강조하는데, 그래프의 정의, 그래프는 해집합이다. 두 그래프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다. 제가 그거 엄청 강조해요. 근데 학생들이 그걸 몰라서 수학 상하 문제를 못 풀어. 마찬가지로 수학2 문제를 학생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이유가 그래프가 방정식이랑 똑같다는 걸 몰라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왜 그래프가 방정식이랑 똑같지? 누군가는 이렇게 반응을 하겠고 누군가는 당연히 그래프는 방정식이랑 똑같지! 이렇게 반응을 할 텐데, 그래프가 방정식이랑 똑같다는 걸 모르니까 함수의 증가함수, 함수의 극대극수, 함수의 최대최소,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 이것을 그래프랑 미분이랑 연관지어서 문제를 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걸 알아둬야 하고, 제가 수학 문제 풀이 10개명이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수학 문제 풀이 10개명. 이 10개의 동영상이 있는데 제가 이 동영상 보는 것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이거 할 수 있으면 정말 방정식, 부등식, 함수 이런 거에 대한 시야가 엄청 넓어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풀 수 있는 문제가 5배로 늘어나. 그래서 수학 문제 풀이 10개명, 이것도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이것도 반드시 보기를 권해요.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보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이 시험 범위에 있는 내용을 몰라서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라 사전 지식을 몰라서 시험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전 지식을 충분히 숙지하기를 권하고요. 예전에 내가 어떤 동영상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수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쉽다고.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상하보다 고등학교 2학년 수학2가 더 쉽다고. 그리고 수학2보다 미적분이 오히려 더 쉽다고 제가 그렇게 말하는 동영상이 있었는데, 이 내용,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도형에 관련된 거, 이거 풀려면 도형에 관련된 걸 알아야 돼요. 속도, 가속도 풀려면. 그러니까
그 이전에 관련된 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별거 없어요. 그냥 보너스 스테이지야.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분 적분이 어려운 이유는 미분 적분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것을 풀기 위한 사전 지식, 중학교 1, 2, 3학년 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사전 지식이 없어서 문제가 어려운 겁니다. 다시 강조해요. 미분 적분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미분 적분은 쉬워요. 오히려. 근데 미분 적분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이 사전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분 적분이 어려워. 도무지 이거 문제 어떻게 풀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사전 지식을 먼저 숙지하고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사전 지식 정보 숙지하는데 충분한 시간이에요. 반드시 공부하고 미적분 문제를 미적분이 아니라 수학2 미분 적분 문제를 풀기를 권합니다. 자,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결과 나오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발길이었어요. 마칠게요.